여러분 안녕하세요. N1 김범석 원장입니다. 화장품 사러 가면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성분이 피부 장벽을 살려준다. 이거 하나면 미백부터 주름까지 광고 문구는 화려한데 정작 뒷면 성분표를 봐도 이게 뭔지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알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요즘 광고에 안 나온 데가 없는 인기 성분들을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연구 근거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건 근거가 탄탄하고 어떤 건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것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성분은 모두 7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둘째는 세라마이드, 셋째 히알루론산, 넷째 시카 성분으로 알려진 마데카소사이드, 다섯 번째 PDRN, 여섯 번째는 베타글루칸, 마지막으로 달팽이 크림으로 유명한 뮤신입니다. 하나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분입니다. 화장품 성분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근거가 가장 두텁게 쌓인 성분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B3의 한 형태인데 색소 침착이나 잔주름, 피부결, 그리고 피지, 장벽 기능까지 여러 항목에서 개선됐다는 인체 적용 시험 보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이라 넣는 성분이 아니라 근거가 받쳐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성분 중에 이렇게 사람 대상 시험 데이터가 다양하게 쌓인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믿고 쓰는 기본 성분 리스트에 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올려둡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부를 표백하듯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색소가 만들어져서 피부 표면 쪽 세포로 옮겨가는 과정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멜라닌이라는 세포가 각질 세포로 전달되는 걸 억제해서 칙칙함이나 색소 반점이 옅어 보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5% 농도로 바른 임상에서 과색소 침착 부위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 하얘진다기보다는 피부 톤이 균일해지고 칙칙함이 덜어진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표백이 아니라 톤 케어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과거에 열이나 특정 조건에서 성분이 변한다는 우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화장품 배합 기술이나 상온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상황에서는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같이 써도 괜찮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고순도끼리 병용한 데이터는 제한적이라서 100%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시면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나눠 쓰셔도 됩니다. 마음 편한 게 제일이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잘 쌓인 구간은 대략 2%에서 5% 정도입니다. 그 이상 올린다고 비례해서 더 좋아진다는 강한 근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10% 이상 고농도에서는 일부 분들이 자극이나 홍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높은 농도를 고르기보다는 내 피부가 편하게 받아들이는 농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순수 나이아신이랑 헷갈려서 홍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화장품에 쓰는 아마이드 형태는 홍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성분이든 부작용이 완전히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소 도포용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대체로 순하고 잘 맞는 편이라 매일 사용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어떤 성분이든 부작용이 완전히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소 도포용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대체로 순하고 잘 맞는 편이라서 매일 사용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아주 고농도에서는 자극 가능성이 있으니 새로 시작하실 때는 소량으로 먼저 며칠 써보시고 피부 반응을 확인한 뒤 늘려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라마이드는 우리 피부 가장 바깥층, 각질층에서 세포 사이를 채워주는 지질입니다. 이 지질이 각질층의 약 절반을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장벽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벽돌 사이의 시멘트 같은 역할이라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줄이고 외부 자극을 덜 받도록 도와줍니다. 이것도 나이아신아마이드처럼 사람 대상 임상 근거가 잘 확립된 성분이라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피부를 벽돌담에 비유하면 각질 세포가 벽돌이고 세라마이드가 그 사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벽돌 사이를 잘 채워줄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단단해지면서 수분이 소실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죠. 네, 건성 피부, 민감한 피부, 그리고 아토피 경향이 있는 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이런 피부는 각질층의 세라마이드가 줄어 있어서 장벽 기능이 떨어지고 수분이 더 잘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르는 세라마이드가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장벽 기능이 개선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임상에서 건조함과 장벽 기능이 개선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원래 내 피부에 있던 성분을 채워 넣는 개념이라 자극 보고가 적고 순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세라마이드는 장벽을 개선하고 건조함을 덜어주는 보조 역할이지 아토피를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중증도 이상의 아토피라면 반드시 의약품 치료가 우선이고, 세라마이드 제품은 그 옆에서 피부를 편하게 돕는 역할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치료와 관리 보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선 보습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그렇다고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MP, AP, EOP처럼 알파벳이 붙는데 이건 세라마이드의 구조 성분표 같은 것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 이유는 우리 피부 장벽 자체에도 이런 세라마이드가 여러 종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한 종류만 넣기보다는 여러 세라마이드를 조합해서 넣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라마이드 단독보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을 특정 비율, 흔히 세라마이드 쪽을 조금 더 많이 조합하는 1:1 계열의 황금비로 함께 넣으면 장벽 회복에 더 유리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만 제품끼리 직접 비교한 임상은 제한적이라 이 조합이 무조건 최고다 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성분표에 세라마이드가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정도만 참고하셔도 충분합니다. 세라마이드는 아주 순한 편이라 다른 성분들과 궁합이 좋습니다. 나야신아마이드, 히알루론산, 베타글루칸 같은 순한 성분들과 함께 써도 대체로 무난합니다. 오히려 자극이 있는 루틴을 쓰실 때 세라마이드를 곁들이면 장벽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수백에서 수천 배까지 수분을 붙잡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라 보습 측면에서는 확실히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 대상 임상에서도 위약 대비 피부 수분과 탄력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보습 성격의 효능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에 강점이 있는 성분입니다. 물을 끌어당기는 스펀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보습에는 정직하게 좋은 성분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분자량이 큰 히알루론산은 피부 표면에 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표면 보습에 강하고, 분자량이 적은 건 조금 더 깊이 침투해서 표면 잔주름 개선 쪽으로 이점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분자 제형에서 주름 깊이 개선이 가장 뚜렷하다는 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품들이 여러 분자량을 섞어 넣는 것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습도가 아주 낮은 환경에서 주변에 끌어둘 수분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강한 임상 근거라기보다 제형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즘 제품들은 밀폐제나 유분 성분을 함께 넣어서 이런 점을 보완합니다. 히알루론산을 쓰신 뒤에 크림으로 한 번 더 덮어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히알루론산 바르고 그 위에 보습 크림으로 뚜껑을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건조한 계절에도 안심입니다. 시카라고 다 같은 시카가 아니다. 네, 베타글루칸은 순한 편에 속해서 유지는 동물 유래 단백 성분이라 접촉성 피부염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